자, 기반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4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은. 자, 기반시설은 뭐 교통, 공간, 유통, 공급, 공공, 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 기초시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이 정해져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교통이니 공간이니 유통공급이니 공공문화체육이니 방제까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보건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건위생시설 보시면은 장사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이제 보건위생시설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들, 큰 병원 말한 거예요. 그리고 도축장. 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 장례시설, 종합병원, 도축장, 이게 장례시설입니다. 그래서 장례시설에는 가기 싫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소위 말하는 보건위생시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이 나오는데, 환경기초시설이 막 여기저기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기초시설은 바로 외워두셔야 돼. 폐하, 빗물, 폐수. 그렇죠? 폐하, 빗물, 폐수. 그래서 폐차장, 하수도, 그리고 빗물 저장시설,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수질 오염시설. 자, 이런 시설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환경지도의 하수도, 그죠? 폐차장 안 보이니까 폐차장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폐차장. 자, 그 다음에 빗물 저장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 있죠? 그리고 수질 오염. 자, 여기까지. 그래서 폐차장하고 수질 오염 두 개만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 적어두시면 되겠지. 저쪽 뒤에 기반시설 가면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는 짧게 써놨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기반시설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바로 이제 기반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은 보통 계획을 세워서 만들 수도 있고 계획을 안 세워서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계획을 세워서 만들면, 계획을 세워서 만든다는 것은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관리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것은 명칭이 달라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학교나 도로 이런 경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시설이라는 사업,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기반시설이 2개 이상 지역에 연결을 한다. 자, 2개 이상 지역에 연결하면 무슨 시설로 바뀌겠어요? 광역시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이 2개 이상 지역을 연결하면 무슨 시설이 된다? 광역시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로도 될 수 있고 광역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구단위. 지구단위는요, 여기는 특산품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산품 계획. 그러니까 횡성하면 한우,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한우 계획은 한우로 유명한 지역만 계획을 세우겠죠. 그렇죠? 한우로 유명하지 않는 지역은 한우 계획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시군이 있을 텐데 6개 지역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군이 있을 텐데 그 대한민국 이 시군에서 다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우로 유명한 지역만 계획을 세운다. 자, 그래서 계획은 일부에 대해만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획은 어디다만 세운다?
일부에만 세운다. 전부 세우는 게 아니야. 전부 또는 일부도 아니야. 딱 일부만 세워, 계획은. 그 지역만. 한우로 유명한 그 지역만. 자, 기준 나왔네. 기준 나오면 제가 누가 나온다 했어요? 장관. 그치?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수립 기준도 누가 세운다? 장관이 세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우는 거. 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4페이지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 있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다 세운다? 일부에 대하여. 아시겠죠? 일부,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 있지. 일부에 대하여. 요 문장을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용. 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이용이 있더라.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국토계획법에서는 딱 하나만 공부하면 돼.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만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이용은 딱 한 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이제 공사업이지, 공사업. 공사업을 한다면 여기를 수용을 하겠죠. 그럼 이 주변 지역은 수용을 하겠어, 안 하겠어? 수용을 안 하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가 도로가 생기면서 이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개발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공사업 옆에는 사적 개발행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원래 공사업은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그렇죠? 근데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가 이런 수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국민들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주민들하고 부딪히겠죠. 그럼 다음 선거 때 영향이 있어, 없어? 영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 등이 슬쩍 빠지면서 비행정청에게,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에게 유임을 해버려요. 자기들이 빠지고. 그죠? 그럼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국가 등이 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한테 유임한다? 비행정청한테 유임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안 돼.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거. 그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해병대 정신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그게 인가야. 인가가 해병대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인가는 무슨 뜻이야?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수용이라는 것이 안 되는 지역, 이 지역에서 도로가 생겨서 원래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막아놨어. 그걸 다시 해제시켜 주는 거야. 금지했다가 해제시켜 주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 때문에 막아놨다가 도로가 생겼으니까 건물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허가라 그래. 그러니까 허가하고 인가는 달라요. 인가는 안 되는 걸 되게끔 해주는 게 인가. 허가는 원래 할 수 있었는데 금지시켜놨어. 그래서 해제시키면 인가. 아니, 허가. 해제시키는 것을 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하고 허가는 다르다는 거. 해병대 정신이 인가입니다. 나중에 또 해요. 지금 뭐 꼭 이해하라는 뜻은 아니야. 이런 게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제가 그랬잖아. 지금 지식 붓고 있는데 이걸 다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필요한 것만 받아먹으면 돼. 받아먹을 수 있는 건 먹어. 못 받아먹는 것은 멈춰. 나중에 또 받아먹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는 10층짜리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기반시설,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용지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10층짜리를 짓는데요. 10층짜리는 학교가 한 개당 7층이 필요해.
그럼 학교 한 개당 7층이라는 소리는 10층이면 학교 몇 개 지어야 되겠어요? 2개를 지어야 돼. 그쵸? 학교 한 개당 7층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10층이면 2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학교가 한 개 반은 안 되잖아. 자, 근데 용지가 부족해요. 그럼 용지가 부족하니까 땅이 부족한가? 한 개밖에 못 만들어. 학교 한 개. 학교 한 개는 몇 층이라고? 7층. 기반시설을 만들 학교를 지을 돈이 없어. 학교는 누가 지어줘야 되니까? 국가가.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이 몇 개 만들 수 있냐? 한 개 만들 돈밖에 없어요. 몇 층 지어야 되겠어요? 7층. 그러면 원래는 10층까지 짓기로 약속했는데 허가를 해줬는데 돈이 없고 용지가 없으니까 몇 층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7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허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 나겠어? 짜증 안 나겠어? 짜증 나지. 10층이 좋아? 7층이 좋아? 10층이 더 좋잖아. 가치가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근데 문제는 용지가 부족한 것은 해결이 안 돼. 땅이 없는 이상은. 근데 돈이 부족한 것은 해결이 가능하죠. 뭐 하면 돼? 기부를 하면 돼. 기부. 아시겠죠? 그래서 용지가 부족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강화야. 7층까지 못 만든다고. 근데 비용이 부족한 것은 뭐 한다고? 기부하면 돼. 학교 몇 개를? 한 개를. 자, 그럼 잘 보세요. 학교 한 개당 7층까지 만들 수 있잖아. 그럼 학교 2개면은 몇 층까지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4층까지 만들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결국은 학교가 2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14층까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10층짜리 허가 받았잖아. 근데 내가 내 돈을 기부했잖아. 그러면 나 14층까지 안 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래서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반시설의 용지가 부족한 지역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그러고, 돈이 부족한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구역이 붙어 있어. 구역이 붙어 있지만 이 말은 계획에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없습니다. 거기 입지기지 최소구역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이 2개 글자는 이용해서 나오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계획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건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오면 강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면 완화. 그 이유만 알면 돼. 왜 그런지는. 자, 6페이지, 7페이지. 자, 6페이지 보시면 강화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2개 지역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지. 땅이 부족한데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외. 그래서 외의지역, 이렇게 동그라미 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용어 정리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 후에 이용을 하자는 법률이다. 맞죠? 계획은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으로 구분한다. 추상적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구체적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뿐이다.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지역이 세우는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 지역이 세우는 계획이다. 한 개의 지역이 세우는 완성된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곧 기본 플러스 관리가 된다 그랬죠?
용도 지역은 이름, 중복 돼, 안 돼요? 안 돼. 필요적. 용도 지구는 별명, 중복 됩니다. 임의적. 용도 구역은 사회적 지위, 중복 됩니다. 임의적. 도시군 계획 사업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3개 나온다는 거. 자, 이게 용어 정리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획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광역 도시계획. 자, 광역 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 지역에 세우는 거죠? 2개 이상 지역이죠. 그 2개 이상 지역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 봐보세요. 수립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립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근데 몇 개 이상이 세워야 된다고? 2개 이상이. 그럼 그 2개 이상이 뭐냐? 큰 지역끼리 2개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것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시와 도가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시, 도가 세우는 게, 시장과 군수가 세우는 게, 그러면 여기는 같은 도일 때, 그래서 시, 도가 계획을 세우거나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우는데 같은 도일 때예요. 만약에 충청도에 있는 시장하고 경기도에 있는 군수랑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같은 도가 아니잖아. 그때는 시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큰 걸로 보는 거지. 자, 근데 얘네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안 만나버리면 계획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우잖아. 그럼 누가 만날 사람을 정해줘야지. 그럴 거 아니야. 연애하면 상관없는데 연애 안 하면 누가 중매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중매자가 있어야지. 그 중매자가 누구냐? 지정권자야.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임의적이에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연애하면 지정 안 해도 돼. 근데 연애 안 하면 지정해 줘야 되잖아. 중매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 시, 도 위에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국장, 장관이야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얘네들은 뭐예요? 연합군 만들었다 했잖아. 그럼 그 위에 있는 게 누구겠어요? 연합군 회장이겠지? 연합군 대장이 누구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누구만 되는 거야? 국장하고 도지사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얘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으니까 누가 지정한다?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승인을 해야 되겠지? 자, 근데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은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승인은 몇 명이 하느냐? 한 명이 해. 그죠? 승인은 몇 명이 한다고? 한 명이 한다고. 자, 그러면 이 승인을 한 명이 하는데 그렇다면 요 한 명. 자, 시도지사가 만나서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 만나가지고 서로 같이 계획을 세웠겠죠? 그리고 합의를 받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서로 찍으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찍으려고 하다가 또 싸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고생해서 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야. 뭐 할 때문에? 승인 때문에. 그러니까 법은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승인은 한 명이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한 명을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승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정권자가 승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필요적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식이 또 있어. 첫 번째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수립권자하고, 수립권자는 몇 명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 지역이겠죠? 자, 이 두 개 이상 지역하고 플러스 지정권자가 같이 세우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수립권자하고 지정권. 자, 우리가 알잖아. 미팅할 때 주선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주선자를 같이 앉혀놓은 경우 있잖아. 둘이서 만나갖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꼭 누굴 옆에다 껴놔요. 주선자를 껴놓죠. 근데 미팅은 둘이서도 할 수 있지만 셋이서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필요적은 두 명이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근데 미팅은 남녀 둘이서 하여야 한다는데 옆에 주선자를 낄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수립권자가 위임을 해버립니다. 나는 바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죠? 알아서 하세요. 나 뭐 엄마가 나 결혼시켜주면, 결혼해라는 사람한테 결혼할 테니까 나 지금 바쁘니까 알아서 정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위임을 시켜버리니까 엄마한테 알아서 해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장관한테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세요, 이 소리는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필요가 없다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장관한테 위임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장 군수가 바쁘니까 도지사한테, 연합군 사령관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방이 지방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하느냐? 도지사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위임은 장관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나온다? 도지사만 나온다. 그때는 수립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고 열람이에요. 그죠? 공고 열람. 자, 공고 열람 형태 있는데, 공고 열람하기 전에 이것도 하나 더 해야 되구나. 여기 보시면 지금 애들이 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자,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 만약에 얘네들이 수립을 안 하면, 이것도 있잖아. 애들이 수립해야 되잖아. 애들이 수립 안 하면 누군가가 그냥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정권자야. 애들이. 자기들이 지정해야 하는데 도저히 안 맞나? 그럼 어쩔 수 없이 지정권자가 수립할 수밖에. 왜? 수립은 해야 되니까. 그럼 애들이 수립 안 하면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 문제는 이 지정권자가 무조건 안 하면 그 다음날 수립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 그 기간이 3년이 넘었는데도 승인 신청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3년이 넘었는데도 승인 신청 안 한다는 소리는, 여기로 안 온다는 소리는 뭐가 아직 안 됐다는 소리예요? 수립이 안 됐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필요적인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둘 이상이 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안 하면 지정권자가 하면 돼요. 아시겠죠? 또 임의적 방법은 수립권자하고 지정권자가 함께 하는 방법이 있고, 수립권자가 위임하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공고 열람. 알리는 거죠. 근데 알리는 건 누가 알리느냐? 각 지역의
짱이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각 지역에서 알리면 되는 거야. 경기도는 경기도가 알리면 되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A시와 B시가 같이 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기도 안성시하고 경기도 평택시가 같이 했다 그러면 안성시는 평택시장이 알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평택시는 안성시는 안성시장이 평택시는 평택시장이 알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지역이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리면 안 되느냐? 장관이 알릴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돼. 자, 근데요. 우리는 어떤 계획이든 수립을 할 때는 기초조사를 거쳐야 돼. 그죠? 기초조사. 근데 기초조사를 거치는데 미리 가서 보는 거야. 근데 혼자 가서 보는 겁니까? 둘 이상이 가는 겁니까? 둘 이상이 가야 돼. 근데 이 기초조사 기준이 5년이야. 5년 내 했으면 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서울특별시장은 5년 전에 한번 그 땅을 가봤어. 근데 경기도 도지사는 안 가봤잖아. 그럼 경기도 도지사는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가봐야지. 그래서 기초조사는 생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기초조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5년마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아까 3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면은 지정권자가 해버린다 그랬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초조사 한다 했죠? 그래서 3광 5기가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몇 년? 3년. 기초조사 나오면 몇 년? 5년. 그래서 기초조사 5년은 공통점이야. 어디든지 기초조사 하면 5년이야. 그 다음에 주민이 공청회를 합니다. 근데 이 주민 공청회인데 중요한 게 나오죠. 지금 이건 추상적 계획이에요, 구체적 계획이에요? 추상적 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이니까. 그럼 추상적 계획은 주민을 구속한다, 안 한다? 주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민한테는 아무 해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지역에다가 쓰레기 하치장 만들면 좋아. 근데 어디만 안 되는 거야? 우리 동네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 하치장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동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돌멩이 던지고 계란 던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치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구속이 되는 거야. 비구속. 치매가 없고. 그래서 비구속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기는 생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공청회는 생략되는 경우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공청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면은 우리 지역 지방의회에서는 돈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돈 생각해야죠? 그래서 지방의회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청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의견청취라는 말을 써. 이건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구속이 나오면 뭐가 된다? 주민을 구속하지 않으면 공청회가 돼요. 그때는 생략되지 않는다는 거. 자, 승인은 누가 한다 그랬죠? 승인권자.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국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그러면 국장은 누구한테 심의를 거쳐야 되겠어? 중앙. 도지사는 누구한테 심의를 거쳐야 되겠어? 지방. 그쵸? 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서로 같이 협의를 할 때는,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5대5로 하자, 6대4로 하자,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러면은 서로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있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해야 되냐면 조정을 해야 돼. 누군가한테 조정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조정하는 거니까 조정 신청은 필요적이겠어요, 임의적이겠어요?
임의적이 되는 거야. 신청할 수 있다. 언제만? 협의가 안 될 때만. 협의가 되면은 조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 그러니까 시도가 안 되면은 국장이 나서는 거고, 시장 군수가 안 되면은 또 누가 나서겠어요? 도지사가 나서는 거고. 그래서 조정권자는 지정권자가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9페이지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9페이지 봐보세요.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때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장관과 도지사. 제일 아래에 나와 있죠? 장관과 도지사.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이들 외에는 없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 나와 있습니다. 장관이 지정할 때는 누구 심의를 거친다 그랬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랬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누구 심의를 거칩니까?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자, 11페이지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몇 개 이상 지역? 2개 이상 지역이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한다 그랬죠? 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즉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 어디에다가 쓰레기 하치장 만들지 모르니까.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이 충돌을 합니다.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광역. 자, 그리고 내용 나와 있고요. 이런 거 다음에 합니다. 자, 수립기준 보겠습니다. 수립기준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기준 나왔으면 누구예요? 장관. 그쵸? 기준 나오면 장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준! 그럼 뭐라고요? 장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겠죠. 뭐 기준 해놓고 여기다 뭐 환경부 장관 이렇게 안 내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그냥 일단 기준하면 장관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 자, 수립권자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한다. 시장 군수죠. 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신청할 때 누구한테 하면 돼요? 도지사한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는 방식이 있네요. 요청은 도지사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권자와 수립권자가 같이 하는 겁니다.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3번 가로 열고 임의적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1번은 가로 열고 필요적. 2번도 가로 열고 임의적. 1번 가로 열고 필요적. 동그라미 2번 가로 열고 임의적. 조정 신청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4번 가로 열고 임의적. 3번 가로 열고 임의적. 4번 역시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 형태인데 5번 봐보세요.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승인 신청이 없다면 그때는 지정권자가 해버린다 그랬죠. 그때는 도지사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필요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이 사람들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적. 자, 그 다음에 6번은 시도입니다. 시도가 서로 하면 돼요. 둘이서. 필요적.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조정해야 되면은 장관한테 한다겠습니다. 임의적 신청. 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같이 하면 된다 그랬죠. 임의적. 7번 임의적, 8번 임의적. 자, 9번, 10번 나왔네. 10번. 10번도 역시 안 하면 3년 동안 승인 신청 없으면 누가 해버린다 했어요? 장관이 한다 그랬죠. 필요적. 그래서 6번과 10번은 필요적이고 1번과 5번은 필요적이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페이지 가보세요. 기초조사. 자, 기초조사는 몇 년마다 하라 그랬죠? 5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기초조사를 합니다. 거기 4번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기초조사에다 써놓으세요. 가로 열고. 생략 불가. 광역도시계획은 생략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한 명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한 명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자,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 주민을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청회도 역시 생략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돌멩이 던지고 계란 던질 사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청회 무조건 합니다. 자, 그리고 공청회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서 이야기하면은 질문을 하겠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야. 그럼 그 질문 못 받아. 그러니까 전문가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대 의견을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승인 나와 있습니다. 자, 15페이지 마지막 승인. 승인은 몇 명이 한다 그랬죠? 1명. 그렇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합니다. 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소홍부 공고 열람 나와 있죠? 자, 이때 공고를 합니다. 그죠? 공고. 자, 근데 공고를 할 때는 거기에 누가 공고를 하게 되느냐? 이때는 각 지역의 짱들이 공고합니다. 아시겠죠? 각 지역입니다. 지역들이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합니다. 누구는 없다? 장관 X 써놓으세요. 장관 X. 그러니까 장관은 공고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광역도시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그림만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지정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결정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정권자는 국장,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임의적입니다. 추상적 계획입니다. 비구속적입니다. 그리고 주민공청입니다. 수립권자는 2개 이상이에요. 단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그게 몇 년이죠? 3년. 자, 그리고 승인권자는 오직 1명이 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입니다. 기초조사는 몇 년이죠? 5년. 승인 신청 기간은 3년. 자, 그리고 이건 광역도시계획은 약속이잖아. 약속은 재검토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기초조사하고 공청회는 필요적입니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생략 안 됩니다. 자, 공고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럼 누가 안 나온다고요? 장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빈출 문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몇 개만 이제 뽑아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빈출에 보시면은 교재에서 2번째 나와 있는 건데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서 요 지정할 수 있다는 맞아요. 임의적이니까. 지정 나오면은 무조건 할 수 있다야. 지정 나오면 필요년 나오면 지정하여야 한다면 무조건 X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지정하여야 한다면 X다. 이걸 인식해야 돼. 이 임의적이에요. 그 대신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광역시장 아니잖아. 누구하고 누구만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만 되는 겁니다. 국도만 돼요. 아시죠? 장관과 도지사. 장관, 도지사만 되는 겁니다. 장도. 자, 빈출 4번째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자, 장관이 나왔고 심의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중앙.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관 나오면 무조건 중앙이라고 나와줘야 되죠. 여섯 번째.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승인과 관련된 경우가 생기려면은 시장 군수가 아니라 시도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도지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군수는 장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아홉 번째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장관이 하는 거 아니죠?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필주기주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문제 쭉 한번 풀어보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첫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가로넣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